그렇지. 진짜 무서운 건 이별 같은 게 아니지. 카드값, 대출 이자 그런 거지. 안녕하세요. 오프닝으로 읽어드린 건 지난 여름 방영한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에서 회사원이자 인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수의 역할을 맡아서 임수정 씨가 한 대사였는데요. 여러분한테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인가요? 아니면 한없이 불어나는 욕심인가요? 오늘은 돈과 소비라는 주제로 민기뉴님 그리고 꽁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2회 DJ 알스입니다. 와! 환호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수능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청취자 여러분 다들 1회 챙겨 듣고 오셨죠? 오늘은 민기뉴님 그리고 꽁님 패널로 모셨습니다. 민기뉴님, 꽁님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이번 시즌에서는 첫 녹음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꽁입니다. 진짜 프롤로그 이후로 첫 녹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말을 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나는 마음으로 녹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1회 썸네일을 봤는데 꽁님의 금손이 빛났어요. 어떤 식으로 만드셨는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보통 썸네일을 만들 때 글씨가 어떻게 하면 눈에 잘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화의 포인트 컬러인 파란색을 가지고 이제 수능과 대학이라는 글씨에 강조를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눈에 띄는 글씨를 잘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악동 뮤지션 사진을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을 뭔가 잘 끌어들일 수 있을까. 약간 좀 막말로 어그로죠? 네. 그런 걸 끌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민기뉴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민기뉴입니다. 저도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는데요. 프롤로그 이후로 좀 바빠서 일주일 정도 쉬었고, 또 그때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졸업을 하거든요. 좀 있으면. 그래서 그 동기 친구들과 같이 이미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 앨범 신청은 안 했는데 그 대신에 이미지 사진으로 추억을 기억하려고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시즌2에서는 처음으로 녹음을 하고 또 처음으로 DJ를 맡는 거라 되게 같이 떨리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네요. 혹시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그 대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던의 그 머니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그런가요? 네, 근데 그것도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둘 다 돈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검색을 해서 가사를 찾아봤어요.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돈으로 행복을 못 산다면 어떻게 사는 건가요? 살 수 있는 건가요? 묻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요. 라는 가사가 되게 엄청 부모님은 자요 부분에서 이렇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슬프네요. 뭔가 앞에 대사랑 이런 가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행복은 살 수 있는 걸까요? 행복. 저 같은 경우에는 행복을 행복을 무조건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이 더 풍부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있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보낼 때 좀 가격이 있는 분위기 좋은 맛집이나 아니면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아무래도 더 행복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 그 행복이 좀 더 확장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민기뉴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저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행복 자체는. 하지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이제 행복해지잖아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이란 게 돈이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많은 돈을 요구할 때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되게 행복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쁜 거, 맛있는 거에서 굉장한 행복을 얻거든요. 세상에 예쁜 거 너무 많고 먹을 건 그것보다 더 많은데 그 내가 좋아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진짜 돈 없이는 사실 뭔가 얻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막 찾아오는 건 아니니까 그게 뭐랄까 돈을 벌어야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혹시 민기류님은 어떤 데에 돈을 쓰세요? 저는 종종 제 지출 내역에서 밥값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보고 진짜 놀랄 때가 많거든요. 저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거의 하루에 대부분의 돈을 다 먹는 데 쓰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뭐 그 핸드폰 어플 중에 제가 돈 쓰는 거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한번 기록을 해서 보니까 거의 한 50%가 식비더라고요. 아무래도 대학생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일생의 스트레스를 다 먹으면서 풀어야 되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이제 많이 먹지를 않거든요. 군것질이나 이런 것도 안 하는 편이고. 오, 마르신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 신상이. 그런데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기 중에는 바빠서 밥을 못 해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딱히 뭔가를 이제 사 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 먹지 않으려고 해도 사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슬프게도 밥값으로만 지출이 지금 돈의 80%가 밥값으로 나가고 80%. 있습니다. 네. 80%라니. 그 배달 앱을 쓰면 또 배달비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배달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혹시 그 뭐랄까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이 아르바이트나 용돈이나 혹시 어떤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시는지. 아니 저는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살짝 눈치가 보일 때도 있고 뭔가 아무래도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보다는 불편한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도 거의 대부분을 용돈으로 받고 있고 아르바이트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 2학년 때인가? 그때가 마지막 아르바이트였거든요. 그때 근데 좀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근로장학생 그걸로 해서 한 2달 동안 1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이제 학기를 살아가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주신 용돈에다가 용돈은 그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에만 쓰고 그다음에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을 제가 필요한 약간 옷이나 화장품 이런 거 사는데 쓰는 거죠. 맞아요. 네. 저도 지금 약간 그런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뭔가 풍요롭고 좀 여유롭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비상금이 없으니까 되게 쫄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아르바이트라고 보기는 어렵고 썸네일을 제작하면서 돈을 그때그때 받는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용돈을 많이 받지를 않아서 풍요롭지는 못하고요. 네. 돈이 없고 그냥 네. 일하기도 싫고. 맞아요. 돈 받고 썸네일 만들어주시는 건데 저희 당금을 위해서. 아니요. 어차피 저도 지금 경험을 쌓는 단계라서 돈을 많이 못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당금을 위해서라면 저는 네, 뼈를 갈아서라도 혼을 불태워서라도 썸네일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되게 없어 보니 지금 제가 없거든요. 없어 보니까 되게 제 선택지 뭐랄까 나한테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보는 시야를 이렇게 넓혀주기도 한다고 가끔은 느껴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들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잖아요.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뭐 지금 당장 내 통장에 1억이 들어온다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애는 진짜로 내가 뭔가 돈이라던가 현실적인 제한 없이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뭔가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런 가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이 있어도 나한테 현실적인 제한이 없어도 내가 오늘처럼 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편이거든요. 1억이 있다면 요즘은 1억 갖고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뭔가 현실적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로또라는 게 이제 로또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지금이랑 비슷하게 살지 않을까. 아, 로또 정도로는 성에 안 찬다. 어림도 없죠. 진짜 제가 경영학과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요새는 로또에 당첨돼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못 산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쵸. 가정 자체가 별로 그 뭐랄까 자유를 주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그 로또에 되게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도 봤어요. 제가 그 로또를 이제 하루에 2장을 이제 사는 거죠. 하루, 일주일, 하루. 뭐 그렇게 2장을 사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뭐 10,000원 적금에 든 거나 마찬가지다. 적금. 이게 수학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자기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게 로또에 1등할 확률이랑 이런 거 다 계산을 해봤을 때 뭐 1등 금액이 이만큼이니까 나는 10,000원 적금에 들어놓는 거고 이익이 될 거다. 어떻게든 이익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신기한 것 같아요. 수학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뭐 1억 정도 생기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뭐 취업이나 그런 돈을 버는 일들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대신에 뭔가 집을 사거나 아니 집을 완전히 사진 않더라도 좀 보태거나 집 사는데 아니면은 뭐 자동차를 사거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와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현실적인 그리고 오늘의 다르지 않은 그런 네, 답변이어서 그쵸. 어찌 보면 좋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뭔가 앞으로 달려나가기 급급하고 좀 평범하려고 내가 너무 오늘을 빡세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약간 소위 번아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때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로또를 맞아도 난 오늘을 살겠다라니 정말 낭만적이네요. 너무 현실적으로 말했나요? 낭만적.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되게 돈 관리를 잘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는 뭔가 저에게 공감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제가 괜히 돈과 소비 오늘 DJ가 아니거든요. 전 정말 돈 관리에 미숙한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 가계부 어플 같은 걸 썼었는데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뭐 좀 조금 남았을 때 저는 그걸 쓰거든요. 은행에서 알림 오는 거 소비할 때마다 얼마 남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 어플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5만 원 정도 남으면은 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에 얼마 정도 쓰는 걸 제가 아니까 그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조심해서 써야겠다 하고 하는 편이고 막 계획을 세워서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가계부 어플로라도 네. 가계부를 써보셨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뭔가 제 주변에 그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시키셔가지고 용돈기 입장을 습관에 들인 친구가 있거든요. 네. 되게 어렸을 때 봤을 때도 되게 약간 귀여워 보이고 되게 저렇게 하면은 뭔가 굉장히 건전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거 써봤는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 귀찮아서 돈 쓰는 게 하루에 한 10번 정도 넘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뭐 밥 사고 짜잘한 거 사면은 근데 그거를 쓸 때마다 다 기록한다는 게 10원 단위로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근데 어릴 때 용돈을 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용돈 기입장이나
아니 그냥 용돈 받는 애들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자기 한도를 정해놓고 그렇게 돈을 쓴다는 게 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없으면 벌면 되지. 저는 이제 돈을 그때그때 받기 때문에 근데 그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왜냐하면 돈을 펑펑 쓰게 되거든요. 쓰면 벌면 되니까 하는 그런 이상한 대로 넘어가서 쓰면 벌면 되니까 하고 이제 벌었어요. 그럼 다시 써요. 그럼 돈이 없네? 슬프네? 하면 벌면 되지 하고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계획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만 그 단계를 바꿔서 이제 쓰면 벌면 되지가 아니라 반대로 벌고 쓰면 되지? 말이 이상한데 느낌 아시죠? 네, 뭔지 알겠어요. 약간 좀 버는 게 상대적으로 좀 쉬우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뭔가 썸네일 쉽진 않지만 어쨌든 벌만한 그런 소스가 계속 있으니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직접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쓸 때마다 이거를 쓰는 순간 또 뭔가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해야겠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좀 쉽게 못 쓰겠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제가 얘기한 단계를 약간 바꾸는 그거였어요. 완벽해. 그러면 보통 어디에 펑펑 쓰게 되세요? 그 뭔가 사람이 계속 아니야, 난 안 살 거야. 적당해. 난 충분히 다 가지고 있어. 이러다가도 딱 그 고삐 풀리는 때가 있잖아요. 뽐뿌라고 하죠. 그런 포인트가 다들 있으실 텐데 어떤 거예요? 저는 학용품 덕후기 때문에 이제 뭐 아트박스나 이런 데 가면 펜이 이렇게 쫘르르르 놓여 있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첫 번째부터 마지막 칸까지 다 질러버리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펜을 주로 많이 사고 이제 화방 같은데 뭐 홍대에도 이제 호미 화방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화방 같은데 가더라도 이 학용품 그거를 그냥 지나치질 못하겠는 거예요. 연필 있으면 또 사고 이제 뭐 펜 있으면 또 사고 지우개도 그냥 괜히 뭐 멋있어 보려고 떡지우개 이런 미술용품 이런 거 사고 네, 그런데 좀 펑펑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꽁님은 아무래도 좀 그림을 잘 그리시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투자한 거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있네요. 저는 그 꽁님이 펜 얘기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젤리 롤펜이 엄청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색깔별로 사 모으는 게 약간 반에서 유행을 했는데 꼭 그런 게 시작되면 저는 약간 끝장을 봐야 승이 풀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핑크색부터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쭉 걸쳐가지고 이제 금색, 은색, 하얀색까지 완벽하게 구비를 해놓고 나면 이제 성이 차서 그 욕망이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사실 되게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네. 그걸 모아서 어디 쓸 거며 그만큼 제가 쓰지도 않았고 그걸 이제 가지런히 뒀다는 거에서 오는 그런 희열? 실제로 작년에도 저도 그림 그리는 걸 살짝 좋아하는데 꽁님만큼 막 잘 그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근데 그러면 이제 약간 삼천포로 세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장인이 아니니까 도구 탓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색연필을 좀 고급스러운 걸 사볼까? 이렇게 사각사각하는 그런 좋은 색연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네, 막 프리즈마 같은 그런 색연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수채 색연필 같은 경우에 10만 원이 넘어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또 질렀어요. 그리고 그림을 왜 안 그리는 걸까? 진짜 공감이 이런 많이 돼. 약간 수집 욕구에서 하는 게 제일 저한테는 해로운 것 같아요. 이게 대체 쓸모가 없는 거를 자꾸 사 모으고 돈은 들이고 그리고 나서 처박으니까 답이 없는 수준인데 저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뭔가 저는 학용품 중에서 특히 샤프를 좀 좋아해가지고 저는 샤프를 엄청 초등학생 때부터 막 모았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그냥 저렴한 샤프 뭐 귀여운 샤프면은 상관이 없는데 한 막 10,000원 넘고 그리고 뭐 한 2만 원까지 가는 것도 막 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한 중학교 때쯤 돼서 보니까 제 책상 위에 있는 그 샤프 꽂이 그 위에 있는 것만 모아도 거의 한 10만 원이 되겠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저도 뭐 알스님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놓여 있는 것만 봐도 되게 뿌듯하고 그냥 굳이 그렇게 좋은 샤프를 쓸 필요는 없거든요. 막 문제집을 풀고 이러는데 근데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되게 마음이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민기뉴님하고 꽁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싶기도 하고 반성도 하게 됐는데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유난히 후회하는 그런 소비하고 그리고 와 이건 진짜 제대로 줬다. 이건 잘 산 거다 하는 그런 최고의 소비 각각 꼽아보실 수 있을까요? 뭔가 기억에 남는 그런 특별한 소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산 건데 무선 이어폰이 가장 최고의 소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살짝 가격대가 있긴 한데 그 무선 이어폰을 한번 쓰고 나니까 진짜 줄이는 건 절대 못 쓸 정도로 너무 편리해가지고 그걸 꽂고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비 올 때는 특히 우산 쓰고 가면은 되게 줄이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핸드폰은 뭐 딴 데다 넣어놓고 그냥 음악 들으면서 막 다닐 수가 있으니까 저는 삶의 질이 진짜 높아지더라고요. 쓰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입을 모아서 네. 아 이거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꼭 비싼 뭐 버즈나 에어팟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싼 것도 많으니까 네. 제 친구도 QCY 그거를 네. 쓰는데 그게 가격 대비해서는 진짜 괜찮다고 맞아요. 만족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되게 한 10,000 얼마 정도 하는데 네. 되게 질이 좋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 거 뭐 가격대와 상관없이 그냥 무선이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되게 주는 그런 효용이 엄청 큰 것 같아요. 무선 하니까 갑자기 그 페이퍼리스의 삶이 떠올랐는데 요새 주변에서 수업 들을 때 다들 아이패드나 아니면 갤럭시 탭 같은 그런 탭 종류를 사용해서 필기도 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뽑아서 프린트물을 가지고 올 필요도 없고 가볍고 노트북도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아이패드 너무 갖고 싶은데 그것도 또 가격대가 상당히 있죠. 상당히 있죠. 네. 애플 펜슬도 되게 비싸다 하더라고요. 네, 펜슬도 되게 비싸다고 그러고 네. 아무래도 하나만 사는 게 아니고 막 뭐 그게 또 데이터 양에 따라 다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너무 고민하고 있는데 페이퍼리스의 삶 정말 부러워요. 그렇죠. 진짜 거의 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막 라떼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무선 그런 패드로 이제 다 수업을 듣는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거를 배웠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 필기에 뭔가 주안점이 맞춰져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요새. 맞아요. 그리고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그 종이에 쓰면 이게 파일로 옮겨지는 그런 와콤에서 나온 기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계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종이가 결국에 파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런 기술도 나올 수 있구나. 이제 점점 종이가 많이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절대 그게 대체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 걸로 필기감을 보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필름 같은 게 종이 같은 느낌으로 되고 이제 그 탭에서 인식하는 부분이랑 점점 펜이 닿는 부분이랑 그 간격이 줄어들면서 진짜 종이 같은 느낌으로 쓰이더라고요. 그게 사실 제가 탭을 사고 싶다 한 이유였어요. 아니면 그런 뭐랄까 탭처럼 되게 유용하게 쓰이는 최고의 소비가 있다면 기억나시는 최악의 소비 이건 내가 진짜 이건 잘못했다 한 그런 것들도 있으신가요?
저는 막 딱히 어떤 특정 물건이 생각나진 않고 그냥 제가 사놓고 안 썼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네요. 약간 저는 뭐 옷 같은 것들도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사는데 그거를 실물을 못 보고 사다 보니까 받았을 때 약간 좀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런 옷들은 좀 안 입은 채로 옷장에 처박혀 있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발 아파서 못 신는 신발들 그리고 또 뭐 사놓고 재미없어서 안 읽는 책들 이런 게 저는 아무래도 돈은 썼는데 제가 얻은 게 없으니까 최악의 소비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면 꽁님 최고의 소비, 최악의 소비도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민기준님 얘기를 들어서. 네, 제 최고의 소비는 자취방입니다. 원래 기숙사를 살다가 너무 이제 기숙사 생활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나는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살아야겠다 하면서 진짜 무작정 방을 구하러 다녔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월세가 온전히 제 돈으로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혼자 사는 그 쾌감, 즐거움, 자유 이런 걸 만끽할 수 있어서 자취방이 진짜 최고의 소비였던 것 같고요. 최악의 소비는 오타마톤 이런 걸 들어보셨나요? 오타마톤이요? 네, 이게 한창 유행했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특이한 악기로 유명했던 악기인데 그게 막 입을 벌려서 연주하는 이상한 악기예요. 근데 그때 가격이 지금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방금 찾아봤는데 되게 웃기네요. 네, 저렇게 생긴 악기인데 이제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그 진짜 초창기 때 가격이 막 10만 원? 그 조그만한 게 1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샀어요. 그 당시에 1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래서 막 학교에서도 막 삑삑거리고 다니고 이제 애들한테도 막 삑삑 장난치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바닥에 놓아뒀는데 그거를 밟아가지고 그게 부러진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지고 10만 원 공중분해됐다. 그게 한 달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친구가 근데 뭔가 보상을 해주지를 않았나 봐요. 제가 밟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굴 탓할 수도 없고. 네. 그렇네. 그렇지만 지금은 3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가격이 내렸구나. 네, 더 슬픈 사실. 진짜 악기가 적성에 안 맞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돈 날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꾸역꾸역 바이올린을 배워보겠다고 재능도 흥미도 없는데 아니 엄밀히 따지자면 흥미가 조금은 있었으니까 시작을 한 게 맞죠. 그 어렸을 때 이제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 바이올린을 배웠었는데 저는 수영을 배우느라 이제 바이올린 그걸 같이 안 배웠어요. 근데 그게 뭔가 이제 와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미련이 남는 거예요. 나도 악기를 하나 배워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알바한 돈으로 진짜 제 피 같은 돈으로 바이올린을 사고 바이올린은 진짜 제일 싼 게 20만 원이잖아요. 네. 나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눈물 좀 닦고 근데 그러고 이제 레슨비도 거의 1시간당 5만 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꾸역꾸역 8, 9개월을 배웠는데 진짜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힘은 들고 열심히는 하는데 뭐가 이렇게 재미가 없지? 해가지고 결국 그만뒀는데 정말 그 돈으로 내가 쇼핑이라도 했으면 아니면 뭔가 다른 걸 배웠더라면 훨씬 알차게 썼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공감이 돼요. 저는 이제 바이올린 말고 플룻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플룻을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못했기 때문에 플룻도 이제 10만 원 넘어가고 아무리 싼 거라도 저는 이제 학원 통해서 되게 싸게 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럽고 돈이 아깝고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기타를 한때 배웠었는데 되게 한 중학교 때 배워서 저는 근데 한 3년은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실력이 늘긴 했었는데 지금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저도 처박혀 있거든요, 방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잘한 소비였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애물단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다시 시작하실 때 네. 기억이 빨리 나고 빨리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위로를 드리자면. 학원 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한 5년을 배워야 나중에 좀 기억이 잘 날 수 있다. 맞아요. 네. 어렸을 때 배운 건 뭐든지 잘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뭔가 사고 싶은 건 있으세요? 저는 그 와콤의 신티크라는 이제 액정 타블렛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기안84가 그 나 혼자 산다인지 이제 무한도전 릴레이 웹툰인지 어쨌든 거기서 그 와콤 신티크라는 제품으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웹툰 작가들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손이 딸리면 장비라도 좋아야지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몇백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은 거는 또 100만 원이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지르고 싶습니다. 저도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아이패드 프로를 사고 싶은데 일단 수업 시간에 그 필기할 때 좋은 것도 있고 저는 워낙 집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화면이 너무 작고 그리고 노트북으로 보면 너무 그 약간 누워서 볼 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가 있으면 정말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고 싶은데 그것도 가격대가 상당히 있다 보니 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고 싶은데 못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저도 집에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기 좋아하는데 같이 공구를 하면 어떨까요? 플러스 원 그런 거 없나요? 진짜 아이패드도 그런 게 나오면은 진짜 바로 하고 싶은데 아이폰이나 이런 애플에서 출시하는 거는 그런 행사나 이런 게 일절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 그것도 사고 싶은 거 있어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방에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거북목이라는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네. 자꾸 보기는 하는데 뭔가 어디 딱 안정적으로 둔 거가 아니다 보니까 제 방에 책상이라고는 없거든요. 책상이 없어요? 네. 정말 바람직한 대학생인데. 그래가지고 그 노트북을 쓰거나 혹은 그런 패드를 쓰거나 할 때도 아래에 이렇게 받침대처럼 부착해놨다가 접어서 딱 만들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그걸 쓰는 걸 봤는데 되게 편해 보여가지고 그건 얼마 안 하니까 네, 조만간 사려고요. 이렇게 지름신이. 그거 듣고 생각난 건데 저 침대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책상도 살짝 사고 싶습니다. 그거 진짜 좋아요. 있으신가요? 네. 너무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기분? 책상에서 과제를 하지 않고 이제 침대에서 과제를 할 수 있다? 네. 최고. 진짜 얼마 하지도 않고 되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사고 싶은데 이게 사놓고 또 뭔가 짐처럼 될까봐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사실 때 좀 튼튼한 걸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무로 돼서 이렇게 펴는 걸 샀는데 이렇게 한쪽 다리가 훅 접히면서 노트북이 와장창 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시겁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뭔가 튼튼하고 고정이 되는 다리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후기를 잘 찾아보고 사야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사실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없다가 있나요? 살짝 없다가 없죠. 하지만, 네, 없다가도 있는 건데 여러분한테 돈은 뭔가요? 돈이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좀 거창하긴 한데 돈이란 내 자아에 영향을 미친 아주 큰 요소이다. 철학적이네요. 철학가는 아니지만 이제 돈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가난하다 이건 아니었는데 딱 그 뭔가 소득분위를 산출할 때 저소득분위는 아니지만 걸쳐 있는 그 약간 지원도 애매하게 받는 이상한 수준이어서 풍족하게 살지를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이제 10,000원도 비싸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막 가방 이런 거 30,000원 해도 비싸다고 그러면서 10,000원짜리 사고 이제 되게 아끼려고 하고 이제
펑펑 쓰지 않고 뭐 군것질 안 하는 것도 사실 이러한 소비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뭔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누릴 수도 있는데 내가 괜히 못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런 제 생각에 뭔가 영향을 준 게 돈이 아닌가. 왜 분위기가 슬퍼지죠? 아, 근데 정말로 돈이 뭐랄까 돈이 부족한 거는 전혀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내 경험이 부족할까 봐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 맞아요. 돈 때문에 뭔가 여행을 못 가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이 나 해외 어디 갔다 왔어 하면은 아 그래? 하면서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왜냐면 어릴 때 제주도 가는 것도 사실 엄두를 못 냈거든요. 물론 여행을 안 좋아하긴 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럴 때 되게 다른 방식으로 나의 여행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참 돈에 따라서 쉽고 어렵고 그런 식으로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약간 너무 별거 아닌 거긴 한데 돈은 약간 신기루다. 우와. 그러니까 딱 사막을 걷다가 보면 되게 그러니까 뭐 돈이 없거나 되게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기루가 보이면 엄청 반갑잖아요. 그래서 돈이 뭔가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 진짜 너무 좋고 그냥 이거 어디다 쓰지 하는 그 고민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데 또 그거는 되게 금방 사라지잖아요. 신기루는. 그런 것처럼 돈도 되게 쓰는 족족 금방 사라지는 존재인 것 같아서 네,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대화가 전반적으로 슬픈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지. 저 오늘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저는 걱정을 조금 했어요. 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드러내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터부시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근데 두 분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적어도 저한테는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돈이 주인인지 아니면 돈이 내 주인인지 헷갈리거나 아니면 뭔가 돈 때문에 고민이 생길 때 오늘 토크를 저는 혼자 다시 들어볼 것 같아요. 저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번 시즌에서 첫 녹음이셨잖아요. 간단하게 어떠셨는지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약간 돈이라는 게 되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모든 곳에 다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뭔가 막상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또 살짝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돈에 관련된 일화를 생각해내는 게.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뭔가 삶의 의미를 돈에서 많이 찾아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소비해야 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첫 녹음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처음에 걱정을 저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에 대한 일화가 슬픈 것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슬픈 얘기만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뭔가 뭐 슬픈 얘기보다도 좀 객관적으로 제 소비에 대해서 돌아봤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너무 안일하게 돈을 썼지 않았나. 근데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첫 녹음 너무 의미 있게 마무리인가요? 여튼 첫 녹음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와콤 타블렛 얘기하실 때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맞아요. 너무 밝았어요. 다행이네요. 네,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너무너무 많지만 최고의 소비로 꼽힌 거 다 들어봤는데 하나같이 자유라고 다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편하게 그 일을 이제 시간 낭비 없이 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돈을 쓰고 그런 자유요. 그래서 돈을 목표로 하지 말고 돈을 좋은 도구로 삼는 요령만 갖추게 된다면 이제 돈하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세상에는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나 진심이나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을 이제 돈보다 가벼이 여기지 말고
이제 나의 노력이 돈보다 무겁다는 걸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요? 뭔가 이렇게 배우세요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돈으로 러닝머신을 살 수는 있어도 건강해지려면 그 위에서 달려야만 하잖아요. 나의 노력이 돈보다 무겁다는 걸 기억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DJ 대본의 알스, 패널의 민기뉴 꽁 님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